191번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3번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꼭 하여야 합니다. 없어도. 그래서 이건 틀렸으니까 X. 4.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여야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맞습니다. 5. 복식 부기 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분의 40, 40%죠.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맞죠? 그 부정 과소신고할 경우에는 40%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19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2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양도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양도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라 바로 그 양도한 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자,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이니까 이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2.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3. 2010년부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4. 2020년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의 경우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습니다. 5.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9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3번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사유는 없음. 1. 20세무세무년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세무세무년 6월 16일이다. 자, 3월 15일에 양도하면 3월 15일의 말일날은 3월 31일입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이므로 5월 31일이 되죠. 근데 6월 16일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5월 31일입니다. X. 2번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1년부터 완전 폐지됐습니다. X. 3. 예정신고와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소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X. 4. 예정신고 납부를 할 때, 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5.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에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다. 6월 1일 아니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19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4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인 갑의 부당이익 계산 불이익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갑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인 A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갑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갑과 그의 친족 B는 특수관계에 있다. 그렇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당의 거주자의 친족, 그렇죠. 친족. 이 특수관계에 있는 거는 첫째는 친족입니다. 친족.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당의 거주자의 종업원. 자, 종업원. 또 되고 플러스 이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 종업원과 이 사람들도 특수관계에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3번. C는 갑의 종업원이다. 그리고 D는 C,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다. 이 경우 갑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종업원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있지 아니하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X. 4번. 갑이 특수관계에 있는 이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맞습니다. 자, 5. 4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를 증여세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19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번. 소득세법상 아버지가 국내 소재 토지를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양도를 했는데 1.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부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그렇죠. 특수한 관계자입니다. 3.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다. 그렇죠. 국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4. 토지의 시가를 10억 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 원에 양도하였다면, 자, 1억 원을 줄여서 판 겁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부당행위 규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가와 거래의 차이가 3억이거나 또는 그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 되면 됩니다. 자, 지금은 10억과 9억 그 차액이 1억이니까 3억은 아니에요. 근데 이 5% 규정만 보면 되겠죠. 자, 1억이 10억 원에 얼마입니까? 10억 원에 10%, 5% 넘어갔죠?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5%를 넘어갔으니까. X.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이를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5년이 지나서 양도를 하면 아들이 양도한 거지만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아버지가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9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면 이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2% 내야 되죠. 그 지목 변경되고 초과분에 대해서. 그런데 등록세 같은 경우는 3,000원만 내면 돼요. 3,000원. 지목 변경 등기니까 단순히. 양도한 건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2번.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죠. 담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당 자산을 변제에 직접 충당했을 때 양도한 겁니다.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맞고요. 4번.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그렇죠. 양도소득세 과세표는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5.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통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가 두 필지, A 필지하고 B 필지가 있는데 A는 이익을 많이 봤어요. 내가 1억 원의 이익을 보고 B는 손해를 봤어. 오히려 마이너스 1억이야. 그러면 두 개 합쳐서 나는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하고 이렇게 통산하는 게 아니라 이 손해본 거는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소득 과세할 때 제로지만 A는 1억에 이익을 해서 1억에 대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따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통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근데 통산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19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7번. 갑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2000세무년 3월 9일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갑이 언제까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예정 신고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즉 3월 31일이 됩니다. 그 달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3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5월 31일이 됩니다. 그걸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2000세무년 5월 31일이 지문들이 있는 3번, 즉 19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8번 문제입니다. 198.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맞습니다. 2번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보지 않는다죠.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만 충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X. 3.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권에 해당이 됩니다. X. 4.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X. 5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기한은 그 양도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그렇죠. 그 달의 말일이죠.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그래서 X. 자,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걸 고르니까 19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99번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손해를 말합니다.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 예정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가산된다. 맞습니다. 3. 확정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4.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의무자가 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맞습니다. 5. 예정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 공제를 한다. 세액 공제 규정은 없습니다. 세액 공제는 폐지됐고요. 세액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9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0번 양도소득세의 부가징수 및 가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 징수한다.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하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X. 2번 자진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고불성실이 아니라 납부지연입니다. 납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X. 3번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적용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적용한다예요. X. 4.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 신고해야 한다. 이거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가 아니라 분기입니다.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래서 X.
5.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20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1번 소득세법상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이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립니다. 그냥 국내에서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국외소재 예부산 양도일까지 계속 국내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소를 둔자해야 돼요. 5년 이상. 자, 5년 이상. 이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답은 5번입니다. 201번은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